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텐베거 알트코인으로 소개해 드릴 알트코인은 알고랜드입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장기 홀더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장기 홀더들이 손실 구간에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왜 장기 홀더들이 손실 구간에 있는지 그 지표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알고랜드는 레이어 1인데 레이어 1 중에서 특히 다른 레이어 1에 비해서 좀 시장의 트렌드를 좀 못 쫓아간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알고랜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같이 공유 드릴까 합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 코인 개코에 보면 시가총액이 이제 71입니다. 71이고 레이어 1이에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랫폼 코인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우리가 레이어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플랫폼 코인인데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파이 종류의 탈중화된 거래소라든지 예금 대출 서비스들이 이제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랜드는 이제 특징이 최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대부분의 레이어 1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 공급량이 계속 무한대거든요.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위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하면 이자를 계속 창출해내는, 토큰을 계속 발행해내는데 알고랜드는 독특하게 최대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초반에 이제 알고랜드를 그냥 지갑에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이제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시스템을 이제 스테이킹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고랜드 같은 경우 이 스테이킹 위주의 레이어 1들은 이율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율을 보면 5.5%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알고랜드의 현재 인플레이션이 이 스테이킹 이자하고 동일합니다. 솔라나나 다른 모든 이더리움 마찬가지고 스테이킹 기반의 레이어 1들은 이 스테이킹 이율 5.5%죠.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알고랜드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주목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인투 더 블럭에 보면 모든 코인들의 어떤 토큰 서머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각 그 알트코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홀더 프로핏 쉐어에 보면 인 11%가 있고 아웃 87%죠.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알고랜드의 가격 대비해서 이 홀더들이 수익 구간인 사람이 11%고 손실 구간인 사람이 87%예요. 알고랜드 홀더들은 대부분 손실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 진입하는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 손실 구간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왕이면 내가 새로운 알트코인을 선별한다면 이 손실 구간이 많은 구간에 이제 진입할 수도 있고, 장기 홀더라면 이 손실 구간이 너무 크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지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홀더들의 이제 수익하고 손실 구간인데 이 타임쉐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더들이 얼만큼 이 알고랜드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인데,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이 92%나 돼요. 굉장히 많은 장기 홀더들이 알고랜드를 계속 홀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시장에서 알고랜드를 지지하고 있는 또 홀더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장기 홀더들이 많다는 것은 좀 안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프라이스, 이 부분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고랜드의 어떤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가격의 변화라든지 트랜잭션의 변화들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랜드는 특별하게 이 두 지표, 홀더들의 이제 프로핏 쉐어하고 홀더들의 타임 쉐어,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장기 홀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기 홀더들이 좀 손실 구간이다. 그 구간이 굉장히 좀 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새로 이제 진입하는 구간에서는 이 장기 홀더들이 이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쉽게 정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고랜드의 이제 디파이를 보면, 자, 디파이 현황이 61 밀리언밖에 안 돼요. 그래서 디파이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랜드의 디파이 중에서 최근에 좀 성장하고 있는 차트가 있어요. 로티파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죠. 이것도 뭐 크진 않은데, 이건 부동산 관련 디파입니다. 실제 이제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를 같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RWA라고 하죠. 그런 시장을 같이 토큰으로 같이 사고 쉐어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알고랜드의 이제 디파이들은 조금 다 약해요. 약하고 TBL 볼륨이 작습니다. 특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디파이 시장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이제 솔라나, 뭐 비트코인, 뭐 BSC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시장은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EVM 시장이 점유하고 있어요. EV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스마트폰 시장에 구글하고 앱스토어 두 가지가 있죠. 블록체인 시장에는 EVM이 가장 많고요. 어떻게 보면 구글의 뭐 플레이스토어 같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솔라나 계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EVM 계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라나가 굉장히 시가총액 많이 올렸죠.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개발자들이 이제 디파이라든지 앱을 만들 때 특별히 대부분 EVM 기반의 개발자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솔라나 기반의 개발자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BSC, 트론, 베이스, 아비트럼, 하이퍼리퀴드 여기까지 다 EVM 기반이에요. 수위는 좀 다르긴 하고요. 그래서 뭐 아발란체, 폴리곤 여기도 다 EVM 기반이고, 이런 앱토스 같은 거는 좀 다른 기반입니다. 여기도 EVM 기반이고, EVM 기반, EVM 기반 이렇게 다 대부분 EVM 기반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의 트렌드는 EVM 기반이라는 거죠. 근데 아발란체가 나왔을 때는 아발란체 포함해서 뭐 솔라나 기타 이제 레이어 1들이 자기네 방식으로 이더리움보다 좀 더 좋은 어떤 OS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솔라나는 이제 성공을 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아이폰에 OS 두 종류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나중에는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혹은 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굉장히 치열한 전쟁 중에서 시장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특징이죠. 이 알고랜드의 디파이 성장이 좀 약한 그런 특징이 있고, 이것을 알고랜드가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해 나갈 것인지, 물론 알고랜드도 EVM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을지, 이런 디파이 수치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죠. 알고랜드 차트를 보면 초반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았어요. 차트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차트는 아니죠. 처음에 인기 있다가 쭉 빠졌으니까 요걸 우리가 제외하고 좀 보죠. 처음에 흐름은 좀 제어하고, 최근 차트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이제 100위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랜드를 단기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 홀더들이 많고, 특히 장기 홀더들이 언제 자기들의 물량을 정리할지, 어떻게 보면 매몰대라고 하죠.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매몰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매몰대가 물려있는 구간이 전체 차트로 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 구간이 어떻게 보면 장기 홀더들의 매몰대이고, 두 번째 매물대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일어난 거니까 이건 매물대라고 보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 홀더들이 좀 지지해주고 있는 가격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알고랜드가 시가총액 100위를 좀 밀려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그 진입 구간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준으로 보면 지난번 2024년 연말에 한 692원 정도까지 갔었고, 지금은 이제 240원 정도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홀더라면 너무 힘들어요, 좀 정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고랜드 이제 디파이 시장들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고랜드 장기 홀더들이 계속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순서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알고랜드의 이제 진입과 매도 시점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알고랜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알고랜드에 대해 살펴본 이유는 저희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알고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이제 많이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 물려 있는지, 그리고 알고랜드 같은 경우 많이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현황들을 좀 객관적인 지표로 좀 공유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시장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이제 알고랜드는 시가총액 100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좀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하지만 좀 트렌드에서 조금 밀려있는 이런 특징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알고랜드 홀더 분들 혹은 알고랜드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은 이런 이제 알고랜드의 상황과 시장들을 좀 고려하셔서 진입이라든지 매도 시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좀 분석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같이 좀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